저 오늘 진짜 황당한 얘기 하나 가져왔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요즘 뭘 하는지 아세요? 한국 토스 앱 뜯어보고 있어요. 기능 분석하고 UI 구조 연구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서 내부 회의에서 토스 스크린샷 띄워놓고 토론하고 있어요. 세계금융의 본고장이라는 미국이 한국 스타트업 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2024년 기준 기업가치 약 10조 원을 넘긴 토스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됩니다. 왜 되는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볼게요. 먼저 토스 얘기부터 해야 해요. 토스는 2015년에 출발했어요. 처음엔 그냥 간편 송금 앱이었어요. 공인인증서 없이도 송금할 수 있다는 게 당시엔 혁명이었어요. 그런데 출범 초기에 금융당국이 막았어요. 보안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요. 그래도 토스는 포기 안 하고 규제 개선을 요구했고 결국 서비스를 살려냈어요. 그 이후 토스가 얼마나 커졌냐고요? 2024년 기준 토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400만 명을 넘었어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가 약 2,900만 명이에요. 사실상 일하는 한국인 대부분이 토스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송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출, 보험, 투자, 신용점수 관리, 세금 환급, 건강보험 조회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금융생활을 끝낼 수 있는 슈퍼앱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 매일 가져올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토스는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토스뱅크 라이선스를 따냈고 현지에서 빠르게 사용자를 늘리고 있어요. 베트남 인구 9,800만 명 중 아직도 은행 계좌 없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에요. 토스한테는 그게 다 시장이에요.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공략 대상이에요. 동남아 금융시장의 판을 한국 핀테크가 짜겠다는 거예요. 카카오페이 얘기도 해야 해요. 카카오페이는 2024년 기준 누적 가입자 3,900만 명을 돌파했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명이에요. 국민 4명 중 3명이 쓰는 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카카오페이가 그냥 결제 앱에 머물렀냐고요? 아니에요. 카카오페이 증권을 봐야 해요. 출시 3년 만에 주식 계좌 개설수가 800만 개를 넘겼어요. 기존 증권사들이 수십 년 걸려 쌓은 걸 3년 만에 따라잡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카카오톡에서 대화하다가 클릭 2번이면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요. 진입 장벽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숫자로 한번 볼게요. 2023년 한국 전체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약 240조 원이에요. 5년 전이랑 비교하면 5배가 넘게 성장한 수치예요. 이 속도면 2027년에는 400조 원을 가뿐히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 성인 1인당 평균 간편결제 이용의 수는 월 30회가 넘어요.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럼 왜 한국 핀테크가 이렇게 강해졌냐고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나와요.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은행이 문 닫고 기업이 쓰러지고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그때요.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낡은 금융 시스템을 걷어내고 처음부터 디지털로 다시 짤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은행들은요, 수십 년 된 레거시 시스템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JP모건 같은 곳도 내부 시스템 교체에만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아직도 다 못 바꿨어요. 유럽 은행들은 더 심해요. 어떤 곳은 아직도 1990년대 코볼 언어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이 낡은 시스템 위에서 혁신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개발자들은 다 알아요. 한국은 2단계를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네이버 파이낸셜 얘기도 빼놓으면 안 돼요. 네이버 파이낸셜은 일본 라인과 결합해서 아시아 전체를 엮는 금융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라인페이는 일본, 태국, 대만에서 동시 서비스 중이에요. 태국에서 라인페이 점유율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 현지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2023년 기준 라인 월간 이용자는 아시아 전역에서 1억 9,50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라인으로 대화하다가 결제하고 송금하고 대출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이 세계를 어떻게 먹고 있는지 계속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핀테크는 한번 쓰기 시작하면 바꾸기 어려워요. 내 금융정보, 거래내역,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걸 락인 효과라고 해요. 지금 동남아, 중동,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선점하면 향후 2030년 그 시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한국 핀테크가 지금 그 레이스에서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짚어볼게요. 한국 핀테크가 강한 이유 중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소비자 수준이에요. 한국 소비자들은 진짜 까다로워요. 조금이라도 느리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삭제해버려요. 앱스토어 별점 1점 달고 이게 뭐야? 리뷰 폭탄 날려요.
이 살벌한 시장에서 살아남은 앱이니까 세계 어디 나가도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한국 소비자 시장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 거예요. 토스의 AI 신용평가 시스템도 봐야 해요. 토스는 2024년에 AI 기반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했어요. 기존 금융권 신용평가는 직장, 소득, 연체 이력 이런 것만 봐요. 그런데 토스 AI는 거래 패턴, 소비 습관, 앱 사용 행동까지 분석해서 신용을 평가해요. 그 결과가 뭐냐고요? 기존 은행이 거절한 사람한테도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됐어요. 금융 소외계층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에요. 금융의 민주화예요. 세계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고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은 이미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살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IMF는 2023년 보고서에서 한국 핀테크 생태계를 신흥국 금융혁신의 모범 사례로 공식 꼽았어요. 세계은행은 한국의 금융 포용성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그냥 칭찬이 아니에요. 세계가 한국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OECD 조사에서 한국의 디지털 결제 비율은 전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현금 사용 비율은 이미 10% 아래로 떨어졌어요. 편의점, 시장, 택시, 심지어 노점상도 QR코드 결제 받는 나라예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이런 대한민국 이야기 계속 가져올게요. 마무리할게요. 한국이 금융 후진국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은행 창구에서 도장 찍고 통장 들고 줄 서던 나라예요. 공인인증서라는 괴물 같은 시스템으로 전 국민을 괴롭히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미국이 배우러 오고 IMF가 모범 사례로 꼽고 동남아 7억 명 시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후진국에서 출발해서 선진국 건너뛰고 바로 미래금융의 기준이 된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97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불편함을 혁신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규제에 막혀도 포기 안 하고 살벌한 소비자들한테 매일 검증받으면서 버텨온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음 편에서도 반박 불가한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 가져올게요.